오늘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10분 진료. 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운동교실 건강한 진료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오늘의 진료는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자 국내 사망 원인 2위일 만큼 생명에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질병,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장질환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담당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장지호입니다. 네,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그리고 국내 사망 원인 2위. 이 심장질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생명에 위협적인 건가요? 네, 너무 무섭기는 한데 우선 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고 계신가요? 심장이요? 뭐 항상 이렇게 뛰고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뛰고, 거짓말해도 더 뛰고, 뭐 이런 기관 아닌가요? 심장은 계속 뛰는 기관이고요. 심장이 계속 뛰면서 펌프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곳에 피를 보내주고 영양분과 산소를 이제 같이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루에 8톤 정도의 피를 전신에 뿌려주는 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하는 일 자체도 양이 많죠. 이 심장 자체에도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원활하지 않게 되면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손상이 생겨서 펌프 역할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심장 질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쉬는 동안에도 심장만큼은 쉬지 않고 계속 열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심장이 정말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국내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 질환 중에서도 어떤 질환이 가장 많은가요? 네, 그 심장 질환에서도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심장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또 혈관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혈관들이 여러 이유에 의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좁아지게 되면 심장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빨리 떨어지게 되죠. 이런 걸 심장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장 혈관 질환이 심장 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흔히 아시는 협심증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심장 혈관 질환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네, 조금 더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월급을 500만 원으로 먹고 산다라고 할 때 월급이 점점 줄어서 그 다음 달에는 450, 뭐 400, 350, 300 이렇게 줄게 되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줄다가 어느 날 5만 원이나 빵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심장에 손상까지 오게 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다 얘기하게 되겠고, 이런 심근경색은 대부분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것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월급으로 좀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더 이해가 잘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미있을 수 있지만 이제 또 아프신 분들은 이게 재밌는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월급은 줄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께서 급성의 경우에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땐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야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90분 이내에 시술을 통해서 심장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90분이 해당하지 못하더라도 6시간까지 이내에는 이제 다시 재개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6시간부터 12시간 사이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12시간 동안 이제 심장에 피가 안 돌게 되면 심장 근육이 다 죽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할까요? 네, 그 심근경색 같은 증상, 협심증 같은 증상은 쉽게 얘기하면 심장 근육에 쥐가 나는 현상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보시면 아시죠? 네. 엄청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심장에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급성 심근경색 흉통의 특징은 뭐냐면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통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아픈 게 100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70
70점 이상의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을 꼭 응급실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 기저질환자, 이미 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약도 다 드시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험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없던 증상이 새로 생기게 되면 응급실을 찾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이 생기는데요. 그럼 근본적으로 이 심장 질환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들은 비만이거나 운동 부족, 과로, 담배 같은 그런 생활 습관들이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고지혈증, 우리가 이제 지방질이 이제 혈액에 더 많이 돌게 되는 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당뇨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 오랜 기간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런 상태로 누적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혈관의 염증과 축적을 일으켜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으로 서서히 진행되면 협심증, 갑자기 진행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운동을 하면 심장이 막 빨리 뛰기도 하잖아요.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걸 테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요. 들켰네요. 네. 모든 환자분들한테 심장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하고 나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운동을 하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운동은 많은 문헌들을 찾아보면 가장 좋은 약제를 쓰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이제 꾸준히 하시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실 운동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예상외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으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운동이든 하셔라, 이게 핵심입니다. 해라.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운동인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는 정말 운동할 시간 따로 뭐 운동장 가서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올라갈 거를 계단을 걷는다든지, 또는 차를 몰고 갈 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사실 운동을 해야지 하지만 동기부여가 자꾸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서도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그거는 의사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 운동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할 만한 핑계는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운동이지 다 조건이 돼서 운동하는 건 아니다. 그럼 교수님, 운동의 강도나 횟수는 어느 정도를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의 경우는 이제 주 5회, 거의 매일이라 보시면 되고, 최소 30분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30분 하는 과정에서 한 5분 이상은 자기 능력이 이제 80%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도움이 되겠다 네. 되어 있습니다. 80%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건가요? 이제 자기 최대 능력의 80% 정도 되면은 이제 본인이 숨이 차다고 느낍니다. 하지만은 옆 사람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얘기는 해줄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보통은 이제 80%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옆 사람이 물어봤을 때 거의 대답을 못할 정도가 이제 우리가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운동을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동을 뭐 5시간씩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5회 30분 얘기하시면 곱해갖고 2시간 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몰아서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4시간 이상 이제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는 이게 혹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0분씩 주 5회 에너지를 80% 사용하는 운동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심장 질환은 무엇이다?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네, 심장 질환은 비유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하면 교통사고다. 교통사고요? 왜요?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다 하는데요. 사실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나 차선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차 사고는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약물 치료라든지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이런 의료 행위가 해당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한다고 해서 100% 우리가 사고 안 납니다. 보장은 못하지만 네. 우리가 150km로 안전벨트 없이 가서 교통사고 나는 거와 70km로 안전벨트를 하고 교통사고 나는 거가 우리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물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줄고 나더라도 큰 사고는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교통사고처럼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필요할 경우 약물이나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심장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건강한 진료실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 기회를 찾아서 이제 우선 건강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시라고 하는 걸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어 좋았고요. 진료실이나 또 응급실에서 이제 급성 환자분들 많이 뵀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없어서 제 직업도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교수님을 진료실에서는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군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10분 진료. 지금까지 건강한 진료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